블루베리와 이것을 함께 드시면 콩팥이 먼저 늙는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65세가 넘으셨다면 오늘부터 블루베리와 이 세 가지의 조합은 반드시 멈추셔야 합니다. 많은 어르신이 블루베리라고 하면 눈 건강에 좋고 노화를 늦춰주는 항산화 식품이라는 좋은 이미지만 떠올리며 매일 아침 챙겨 드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꼭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잘못된 조합으로 드시는 순간 블루베리는 우리 몸 안에서 소리도 없이 통증도 없이 콩팥 필터를 하루하루 갈아내는 아주 작고 날카로운 결정체로 변해버립니다. 전 세계 신장 결석의 70% 이상이 바로 이 칼슘 옥살산 결석이고 한 번 생기면 5년 안에 절반이 재발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신장내과 전문의로 25년간 콩팥 환자들을 진료해온 김태준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이야기는 제 진료실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강원도 춘천에서 오신 박순애 선생님, 올해 71세이십니다. 평생 지역보건소에서 간호사로 일하셨던 분이라 건강 지식만큼은 누구보다 자신 있으셨지요. 퇴직 후에도 매일 아침 냉동 블루베리에 생시금치, 생비트를 함께 갈아서 드셨습니다. 날 것 그대로가 영양소를 온전히 지킨다고 확신하셨거든요. 그런데 14개월 뒤 받아보신 정기 혈액검사 결과지에서 EGFR 수치가 18포인트나 떨어져 있었습니다. 담당 의사가 식습관을 물었을 때 박순애 선생님은 자랑스럽게 매일 아침 주스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지금 부모님이나 배우자분이 매일 아침 채소 주스를 챙겨 드신다면 오늘 저녁 이 영상을 꼭 한번 보내드십시오. 그분들의 콩팥이 지금 이 순간에도 소리 없이 신호를 보내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박순애 선생님이 14개월 동안 마신 그 주스 안에서 정확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을까요? 지금부터가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먼저 한 가지 중요한 사실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블루베리는 억울합니다. 블루베리 자체에 들어있는 옥살산 함량은 시금치의 수십 분의 1 수준입니다. 시금치 100g에는 옥살산이 750mg 이상 들어있는 반면 블루베리는 그보다 훨씬 낮은 수준에 불과하거든요. 그러니 블루베리가 콩팥을 망가뜨린다는 말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진짜 문제는 블루베리가 아니라 블루베리와 함께 넣는 그 재료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박순애 선생님의 콩팥 수치가 그토록 빠르게 떨어진 걸까요? 그 답을 이해하려면 두 가지를 먼저 아셔야 합니다. 첫 번째는 옥살산입니다. 시금치와 비트에는 옥살산이라는 성분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옥살산에는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물에 녹는 수용성 옥살산과 물에 녹지 않는 불용성 옥살산입니다. 이 중에서 우리 콩팥을 위협하는 것은 바로 수용성 옥살산입니다. 수용성 옥살산은 장에서 혈액으로 곧바로 흡수되어 콩팥 필터까지 직접 도달하거든요. 그런데 시금치를 날것으로 갈아버리면 이 수용성 옥살산이 그대로 농축된 채 우리 몸 안으로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옵니다. 두 번째는 칼슘입니다. 사실 옥살산은 우리 몸속에서 칼슘을 만나면 장 안에서 먼저 결합해버립니다. 이렇게 결합된 옥살산 칼슘은 혈액으로 흡수되지 못하고 그대로 변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칼슘이 옥살산을 장 안에서 미리 잡아두는 파수꾼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박순애 선생님은 매일 아침 공복에 유제품 하나 없이 오직 채소와 블루베리만 갈아서 드셨습니다. 칼슘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수용성 옥살산을 그대로 들이마신 셈이지요. 자, 이제 두 가지를 모두 아셨습니다. 수용성 옥살산이 많은 시금치를 날것으로 갈면 위험하다는 것, 그리고 칼슘이 없으면 옥살산을 막아줄 파수꾼이 없다는 것.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지금부터 공개하겠습니다. 2005년 미국 농업식품화학저널에 발표된 차이와 리브만의 연구는 아주 명확한 답을 내놓았습니다. 시금치를 끓는 물에 삶으면 수용성 옥살산이 30에서 87%까지 줄어들고 그 옥살산은 거의 전부 삶은 물 속으로 빠져나간다는 겁니다. 즉, 삶은 물만 버리면 옥살산의 독성 대부분을 제거할 수 있다는 뜻이지요. 반대로 생시금치를 그대로 갈아버리면 이 수용성 옥살산이 하나도 줄지 않은 채 농축된 상태로 우리 몸속에 들어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매일 아침 공복에 농축된 수용성 옥살산이 칼슘 파수꾼 하나 없이 혈액 속으로 그대로 흘러들어가는 겁니다. 혈액을 타고 콩팥에 도착한 옥살산은 그곳에서 칼슘과 만나 결정체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결정체, 동글동글하지 않습니다.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마치 깨진 유리 파편처럼 날카롭고 뾰족한 모양입니다.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한 달, 두 달, 14달. 매일 아침 이 날카로운 결정체들이 콩팥의 사구체 필터에 조금씩 쌓이고 조금씩 긁어냅니다. 사구체는 우리 몸에 노폐물을 걸러주는 아주 섬세한 혈관 다발인데, 이 필터에 흠집이 생기면 콩팥은 서서히 아무 신호도 없이 기능을 잃어갑니다.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아프지 않으니까요. 박순애 선생님의 EGFR이 14개월 만에 18포인트 떨어진 것은 바로 이 과정의 결과였습니다. 결석이 생기기 전에, 통증이 오기 전에 이미 콩팥 안에서는 매일 조용한 손상이 쌓이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매일 생채소 주스를 드시는 분이 계십니까? 혹시 허리 쪽이 묵직하거나 소변색이 예전과 다르게 느껴지신다면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십시오. 제가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더 구체적인 정보를 우선으로 챙겨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끄시면 안 됩니다. 생채소보다 더 많은 분들이 매일 하고 계신 실수가 하나 더 있습니다. 달콤하고 건강할 것 같아서 아무 의심 없이 드시는 바로 그것. 두 번째 원인은 첫 번째보다 훨씬 교묘합니다. 달콤함이 문제입니다. 많은 어르신이 블루베리의 새콤한 맛을 부드럽게 하려고 설탕이나 꿀 또는 마트에서 파는 블루베리 주스를 건강음료라 믿고 매일 드십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두 가지 문제가 동시에 일어납니다. 하나는 콩팥을 직접 손상시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블루베리의 좋은 성분을 스스로 차단해버리는 것입니다. 먼저 콩팥 손상 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설탕에는 과당이 들어있습니다. 이 과당은 콩팥의 근위세뇨관이라는 곳에서 분해되는데, 이 과정에서 세포 안의 에너지인 ATP가 순간적으로 고갈됩니다. ATP가 부족해지면 세포는 곧바로 산화 스트레스 상태에 빠지고 염증 신호를 내보내기 시작합니다. 동시에 사구체 안의 압력이 높아지면서 필터에 과부하가 걸립니다. 이것이 반복되면 콩팥 세포는 서서히 지쳐갑니다. 세포 연구와 동물 실험에서 확인된 이 경로는 과당 섭취가 많을수록 콩팥 기능 저하와 연결된다는 여러 역학 연구 결과와도 일치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문제가 더 충격적입니다. 2020년 국제영양학 저널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설탕이나 포도당이 많은 음식과 함께 블루베리를 먹으면 당이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 흡수 통로인 SGLT1 수용체를 먼저 차지해버립니다. 결국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은 흡수되지 못하고 그냥 몸 밖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콩팥 혈관을 보호해야 할 성분이 설탕 때문에 문 앞에서 막혀버리는 거예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블루베리에 설탕을 더하는 순간 과당은 콩팥 세포를 직접 손상시키고 동시에 블루베리의 보호 성분까지 차단합니다. 두 가지 손해가 한꺼번에 일어나는 겁니다. 시중에 블루베리 잼, 블루베리 주스, 아가베 시럽을 넣은 스무디, 건강식품으로 포장된 블루베리 과자까지. 이름만 블루베리일 뿐 실제로는 설탕 덩어리에 가깝습니다. 65세가 넘으신 어르신들의 콩팥은 이미 젊을 때보다 여과 기능이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매일 과당 공격을 받으면 그 손상은 조용히 빠르게 쌓입니다. 블루베리가 좋다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설탕과 함께라면 그 좋음은 사라지고 해로움만 남습니다. 이제 세 번째 조합이 남았습니다. 상큼하고 열대과일 특유의 향이 좋아 블루베리와 즐겨 섞는 바로 그 과일인데요. 많은 분들이 전혀 의심하지 않고 드시고 계실 겁니다. 딱 1분만 더 집중해 주십시오. 세 번째 원인을 들으시면 내일 아침 냉장고 문을 여는 습관이 달라지실 겁니다. 세 번째 조합은 파인애플입니다. 블루베리의 새콩달콤한 맛을 더 살리려고 파인애플을 함께 섞어 드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샐러드에 곁들이기도 하고 스무디에 함께 갈기도 하지요. 그런데 이 조합이 이미 나이가 드신 콩팥에는 상당한 부담이 됩니다.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콩팥은 단순히 노폐물을 거르는 필터가 아닙니다. 혈액의 산성도, 즉 pH를 아주 좁은 범위 안에서 일정하게 유지하는 정밀한 조절 장치이기도 합니다. 우리 혈액의 pH는 7.35에서 7.45 사이로 유지되어야 하는데 이 범위를 벗어나면 세포 기능 자체가 흔들립니다. 콩팥은 매 순간 이 균형을 지키기 위해 산을 배출하거나 중탄산염을 조절합니다. 그런데 파인애플처럼 산도가 높은 과일이 대량으로 들어오면 콩팥은 이를 중화시키기 위해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파인애플에는 브로멜라인이라는 강력한 단백질 분해 효소가 들어있습니다. 이 효소는 위장에서 소화를 돕는 역할을 하지만 위장 점막이 약해진 어르신들에게는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위장이 자극을 받으면 흡수 과정 전반에 영향을 주고 결국 콩팥이 처리해야 할 대사 부산물이 늘어납니다. 사실 이 두 가지 부담 중 어느 하나만으로는 건강한 콩팥이라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나이입니다. 콩팥의 사구체 여과율은 30대부터 서서히 줄기 시작해서 50에서 60대를 넘어서면 감소 속도가 눈에 띄게 빨라집니다. 65세가 되면 콩팥의 예비 능력 자체가 줄어든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매일 산 부하와 효소 자극이 반복되면 과열된 엔진에 계속 가속 페달을 밟는 것처럼 콩팥 세포를 빠르게 소모시킵니다. 블루베리 자체는 산도가 낮은 편입니다. 콩팥 입장에서는 부담이 적은 착한 과일이지요. 그런데 파인애플을 만나는 순간 이 착한 조합은 콩팥에 이중 부담을 주는 조합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지금까지 세 가지 최악의 조합을 모두 살펴보셨습니다. 생시금치와 생비트, 설탕, 그리고 파인애플.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매일 블루베리와 함께 드시고 계셨다면 오늘부터 멈추시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콩팥은 한결 숨을 쉬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드셔야 할까요? 블루베리를 완전히 끊어야 할까요? 전혀 아닙니다. 지금부터는 분위기를 완전히 바꾸겠습니다. 콩팥을 지키면서도 블루베리의 효능을 가장 높이는 황금조합 3가지를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여기서 나가시면 오늘 영상에서 가장 실용적인 내용을 놓치시게 됩니다. 그렇다면 블루베리를 평생 끊어야 할까요? 아닙니다. 문제는 블루베리가 아니라 방법입니다. 한 가지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콩팥 기능이 많이 저하되어 투석을 고려하시는 단계라면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내용 중 바나나나 칼륨이 많은 식품은 담당 선생님과 반드시 상의하신 후에 드셔야 합니다. 콩팥 기능이 크게 떨어진 상태에서는 칼륨 배출이 어려워 오히려 위험할 수 있거든요. 이 부분만 주의하신다면 나머지 분들께는 오늘 알려드리는 방법이 아주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블루베리를 제대로 드시기 전에 딱 2가지만 준비해 주십시오. 첫째, 블루베리는 냉동으로 구입하십시오. 냉동 블루베리는 수확 직후 급속 냉동하는 과정에서 세포벽이 미세하게 파괴됩니다. 이 덕분에 우리 몸이 안토시아닌을 훨씬 쉽게 흡수할 수 있게 됩니다. 가격도 저렴하고 보관도 편리합니다. 둘째, 드시기 전 5분만 꺼내 두십시오. 냉동 상태 그대로 드시면 위장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실온에 5분 정도 두어 살짝 해동된 상태로 드시면 식감도 좋고 흡수율도 높아집니다. 이 2가지 준비만으로 블루베리의 효능은 이미 달라집니다. 첫 번째 황금 조합은 무가당 요거트입니다. 앞서 저는 옥살산이 칼슘을 만나면 장 안에서 먼저 결합해 몸 밖으로 빠져나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원리를 거꾸로 이용하면 콩팥을 지키는 아주 강력한 방패가 됩니다. 블루베리를 드실 때 무가당 요거트를 함께 드시면 요거트 속 칼슘이 장 안에서 옥살산을 먼저 잡아둡니다. 혈액으로 들어오기 전에 미리 봉쇄해버리는 거예요. 콩팥까지 도달할 옥살산 자체를 줄여버리는 방법입니다. 미국 신장학회를 비롯한 여러 전문기관에서도 옥살산이 걱정되는 식단을 드실 때는 반드시 칼슘을 함께 섭취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보충제 형태의 칼슘보다 요거트나 우유처럼 식품으로 섭취하는 칼슘이 이 효과가 훨씬 크다는 것도 기억해 두십시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반드시 무가당 요거트여야 합니다. 달콤한 가당 요거트는 설탕이 들어있어서 앞서 말씀드린 SGLT1 통로를 막아버립니다.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이 흡수되는 길을 설탕이 가로채는 거예요. 무가당이어야만 칼슘의 파수꾼 역할과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 흡수 2가지가 동시에 작동합니다. 실천 방법은 간단합니다. 종이컵으로 1컵 분량의 무가당 요거트에 냉동 블루베리 15알에서 20알을 넣고 실온에서 5분 해동된 상태로 드십시오. 숟가락으로 으깨가며 드시면 블루베리 세포에서 안토시아닌이 더 잘 나옵니다. 이것이 아침 식사 전 첫 번째 음식이 되어도 좋고 아침 식사와 함께 드셔도 좋습니다. 단 완전한 공복에 물만 드신 직후보다는 뭔가 조금 드신 뒤에 함께 드시는 게 위장 부담을 줄입니다. 2013년 호주 서호주대학교 연구팀이 75세 이상 여성 948명을 5년간 추적한 연구에서 블루베리처럼 프로안토시아닌이 풍부한 식품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콩팥 관련 입원율이 유의미하게 낮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5년입니다. 매일 아침 요거트 한 컵이 5년 뒤 콩팥 건강을 바꿀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지금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혹시 요거트를 잘 못 드시는 분이 계십니까?
댓글에 대신이라고 남겨주시면 유제품 없이도 칼슘을 보충하는 방법을 따로 챙겨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음에 알려드릴 두 번째 조합에는 대부분의 분들이 전혀 예상 못하신 비밀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블루베리를 언제 드시느냐가 효능을 완전히 바꾼다는 이야기인데요. 이것은 오늘 영상 어디에서도 아직 말씀드리지 않은 내용입니다. 두 번째 황금 조합은 바나나입니다. 바나나와 블루베리의 조합은 단순히 맛이 잘 맞는다는 이유 이상입니다. 바나나에는 수용성 식이섬유인 펙틴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이 펙틴이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을 혈관 구석구석까지 안내하는 길잡이 역할을 합니다. 블루베리만 단독으로 드실 때보다 안토시아닌 흡수율이 눈에 띄게 올라가는 이유입니다. 또한 블루베리는 칼륨 함량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인데 바나나의 풍부한 칼륨이 이를 보완해 우리 몸의 전해질 균형을 맞춰줍니다. 점심 식사 후 입가심으로 바나나 반 개와 냉동 블루베리 열알 정도를 함께 드시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식사 후에 드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서 오늘 영상에서 처음 말씀드리는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콩팥의 생체 리듬입니다. 콩팥은 단순한 필터가 아닙니다. 우리 몸의 생체 시계와 함께 움직이는 장기입니다. 최근 영양시간암 연구에 따르면 항산화 성분을 섭취하는 시간대가 콩팥 보호 효과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아침 10시에서 9시 사이, 무언가를 조금 드신 뒤에 항산화 성분을 섭취했을 때 콩팥의 산화 스트레스 조절 능력이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완전한 공복 상태에서 드시는 것보다 가벼운 식사 후에 드시는 것이 콩팥의 생체 시계와 더 잘 맞습니다. 즉, 블루베리는 무엇과 먹느냐만큼 언제 먹느냐도 중요합니다. 요거트와 블루베리는 아침 7시에서 9시 사이, 가벼운 식사 뒤에, 바나나와 블루베리는 점심 식사 후 입가심으로. 이 두 가지 시간대만 지켜도 블루베리의 콩팥 보호 효과는 한 단계 더 올라갑니다. 저녁 식사 후에는 블루베리 섭취를 가급적 줄이십시오. 야간에는 콩팥의 여가 리듬이 낮보다 느려지고 과일의 당분이 야간 혈당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같은 블루베리라도 드시는 시간에 따라 콩팥에 주는 영향이 달라진다는 사실, 오늘부터 꼭 기억해 두십시오. 세 번째 황금 조합은 호두입니다.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이 콩팥의 미세 혈관벽을 튼튼하게 해준다면 호두에 들어있는 식물성 오메가3 성분은 그 혈관 안쪽에 쌓인 노폐물을 녹여내는 역할을 합니다. 이 두 성분이 함께 작용하면 뇌 혈관부터 심장, 그리고 콩팥의 사구체 모세 혈관까지 전신 혈관이 동시에 이익을 받게 됩니다. 2021년 하버드 공중보건대학원 연구에 따르면 매일 적당량의 호두를 꾸준히 드신 분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혈관 탄력과 맑기 면에서 유의미하게 좋은 결과를 보였습니다. 블루베리와 호두는 아침 요거트 볼에 함께 넣어 드시면 됩니다. 무가당 요거트에 냉동 블루베리 15알에서 20알, 호두 5알에서 6알. 이것이 콩팥과 혈관을 동시에 챙기는 가장 간단한 아침 한 끼입니다. 여기서 호두 보관에 대한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호두를 상온에 오래 두면 지방 성분이 산화되면서 아플라톡신이라는 곰팡이 독소가 생길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냄새로도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호두를 구입하시면 바로 그날 밀폐 용기에 담아 냉동실에 넣으십시오. 냉동 보관한 호두는 1년이 넘어도 신선함이 유지되고 꺼내서 바로 드셔도 아삭하고 고소합니다. 따로 해동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이 작은 습관 하나가 좋은 식품을 독이 되지 않게 지켜줍니다. 댓글에 호두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이 오늘부터 실천하고 계신다는 것을 확인하고 더 구체적인 혈관 건강 정보를 우선으로 챙겨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하루 식단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바로 실천하실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 10시에서 9시 사이입니다. 먼저 물 한 잔과 함께 가벼운 식사를 조금 하십시오. 그 후에 무가당 요거트 종이컵 1컵에 냉동 블루베리 15알에서 20알을 넣으십시오. 냉동실에서 꺼낸 블루베리는 5분간 실온에 두셨다가 넣으시면 됩니다. 여기에 냉동실에서 바로 꺼낸 호두 5알에서 6알을 함께 곁들이십시오. 숟가락으로 블루베리를 살살 으깨가며 드시면 안토시아닌이 더 잘 나옵니다. 이것이 콩팥 필터를 보호하고 혈관을 맑게 하는 하루의 시작입니다. 점심 식사 후입니다. 밥을 드신 뒤 입가심으로 바나나 반 개와 냉동 블루베리 10알 정도를 함께 드십시오. 바나나는 껍질만 까면 되니 따로 준비할 것이 없습니다.
식사 후라 칼슘도 어느 정도 섭취된 상태이고 혈당도 안정적인 상태이기 때문에 안토시아닌 흡수에 가장 좋은 조건입니다. 저녁 식사 후에는 블루베리를 드시지 않거나 아주 소량만 드십시오. 야간에는 콩팥의 여과 리듬이 느려지고 과일 당분이 혈당에 부담을 줍니다. 블루베리의 좋은 성분은 낮에 드셨을 때 가장 효과적으로 작동합니다. 오늘 많은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한 번에 다 기억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딱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내일 아침 블루베리를 드실 때 무가당 요거트와 함께 드십시오. 그것만으로도 오늘 말씀드린 최악의 조합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이 됩니다. 지금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 한 가지를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생시금치나 생비트를 블루베리와 함께 갈아서 공복에 드시는 것입니다. 이 한 가지만 멈추셔도 여러분의 콩팥은 오늘부터 다르게 숨쉬기 시작합니다. 건강은 대단한 비결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나쁜지 알고 피하면서 몸이 좋아하는 음식을 올바른 방법으로 드시는 것, 그것이 전부입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콩팥을 지키는 정확하고 실용적인 정보를 이 채널에서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구독은 단순한 버튼 하나가 아닙니다. 앞으로도 이런 정보를 놓치지 않겠다는 여러분 자신과의 약속입니다. 가족 중에 매일 아침 채소 주스를 챙겨 드시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저녁 이 영상을 한 번만 보내드십시오. 그분의 콩팥을 지키는 가장 쉬운 선물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어요. 블루베리를 언제, 얼마나 드시느냐에 따라 콩팥에 미치는 영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제 클리닉에 오시는 분들 중에 이런 경우가 꽤 있거든요. 식단도 바꾸고 물도 챙겨 드시고 운동도 하시는데 신장 수치가 좀처럼 안 잡히는 분들이요. 여쭤보면 대부분 블루베리를 하루에 한 줌씩 공복에 드시고 있더라고요. 좋은 음식이니까 많이 먹을수록 좋다고 생각하신 거죠? 아닙니다. 신장 기능이 정상인 분, 그러니까 EGFR이 90 이상이신 분은 하루 100g 내외면 충분합니다. 한 줌 정도예요. 문제는 EGFR이 60에서 89 사이, 즉 신장 기능이 살짝 떨어지기 시작한 분들이에요. 이 구간에서는 하루 50g으로 줄이시는 게 맞아요. 블루베리에 들어있는 옥살산염이 이 구간부터 신장에서 완전히 걸러지지 않기 시작하거든요. 2021년 클리니컬 키드니 저널 연구에서 EGFR 60 미만 환자군에서 옥살산 배출 능력이 정상 대비 평균 38% 감소한다는 게 확인됐어요. EGFR이 45 미만이신 분은 더 조심하셔야 해요. 이 단계에서는 블루베리를 매일 드시는 건 권하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 한 번에 30g 이하로 제한하시고 반드시 담당 신장내과 선생님과 먼저 상의하세요. 드시는 시간도 중요합니다. 공복에 드시면 옥살산 흡수율이 높아져요. 식사 중간이나 식후에 드시는 게 훨씬 낫고 칼슘이 포함된 식품과 함께 드시면 옥살산이 장에서 먼저 결합해서 신장까지 가는 양이 줄어듭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블루베리를 드실 때 두부 한 조각이나 멸치 한 줌을 같이 드시면 신장 부담이 상당히 낮아진다는 거예요. 좋은 음식도 내 신장 상태에 맞게 조절해야 진짜 약이 됩니다. 그렇다면 내 콩팥이 지금 좋아지고 있는 건지 아니면 나빠지고 있는 건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병원에 가지 않아도 집에서 확인할 수 있는 신호들이 있어요. 25년 동안 신장 환자를 봐오면서 제가 직접 환자분들께 알려드리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는 아침 첫 소변 색깔이에요. 건강한 신장은 밤새 농축 작업을 하고 아침에 진한 노란색 소변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신장 기능이 회복되기 시작하면 소변색이 서서히 맑아지면서 연한 집색으로 바뀌어요. 반대로 거품이 지속적으로 생기거나 변기에 넣었을 때 30초가 지나도 거품이 안 꺼지는 경우 단백뇨 가능성이 있어서 바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눈밑이나 발목 붓기예요. 저녁에 부었다가 아침에 빠지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났는데도 눈밑이 도톰하거나 양말 자국이 오전 내내 남아있다면 신장의 수분 조절 기능이 떨어지고 있다는 신호예요. 세 번째는 식사 후 피로감입니다. 신장 기능이 저하되면 식후에 혈액 속 노폐물 처리가 느려지면서 식사하고 30분에서 1시간 사이에 유독 무겁고 졸린 느낌이 옵니다. 단순 소화 문제가 아니에요. 2022년 대한신장학회 보고서에서도 EGFR 50 이하 환자의 67%가 식후 피로감을 주요 증상으로 보고했습니다. 이 세 가지 신호를 2주 이상 꾸준히 관찰하시면 병원 수치가 나오기 전에 먼저 변화를 감지할 수 있어요.
몸이 먼저 마르겁니다. 듣는 법을 아는 게 중요하거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요. 블루베리를 드실 때 같이 드시면 안 되는 조합이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 챙기는 것들인데 오히려 블루베리의 효과를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것들이에요. 첫 번째는 고용량 비타민 C입니다. 많은 분들이 블루베리를 드시면서 비타민 C 보충제를 같이 챙기세요. 항산화 효과를 높이려고요. 그런데 비타민 C가 체내에서 대사되면 옥살산으로 전환됩니다. 하루 1000mg 이상의 비타민 C를 블루베리와 함께 드시면 신장으로 향하는 옥살산 부하가 2배 이상 올라가요. 2020년 JASN 연구에서 고용량 비타민C 복용자 그룹이 신장 결석 발생률이 일반인 대비 1.7배 높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비타민C는 하루 500mg 이하로 제한하시고 블루베리 드시는 시간과 최소 2시간 간격을 두세요. 두 번째는 우유나 두유와 동시에 드시는 경우예요. 이건 좀 다른 이유입니다. 칼슘이 장에서 옥살산을 잡아주는 건 맞는데 문제는 액체 형태로 빠르게 함께 섭취하면 흡수 타이밍이 맞지 않아요. 오히려 인상과 결합해서 신장에서 처리해야 할 찌꺼기가 늘어납니다. 두부나 멸치처럼 씹는 형태의 칼슘 식품과 함께 드시는 게 맞아요. 세 번째,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 중 ACA 억제제 계열, 예를 들어 에날라프릴이나 라미프릴 같은 약을 드시는 분들은 블루베리 안토시아닌이 약물대사 효소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이건 반드시 처방 의사 선생님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좋은 음식과 좋은 약을 함께 드신다고 해서 항상 좋은 결과가 나오는 건 아닙니다. 조합이 맞아야 합니다. 몇 달 뒤 박순애 선생님이 외래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셨어요. 말씀은 없으셨어요. 그냥 진료 의자에 앉으시더니 조용히 혈액검사 결과지를 내미셨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어요. 크레아티닌 수치가 처음 오셨을 때보다 확연히 낮아져 있었거든요. 제가 많이 좋아지셨네요 라고 했더니 선생님이 짧게 웃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블루베리를 끄는 게 아니라 제대로 먹는 법을 배운 거잖아요. 진료실 문이 닫히고 나서 저도 잠깐 그 결과지를 다시 봤어요. 숫자가 바뀐 게 아니에요. 그분이 바뀐 거죠. 아는 것과 모르는 것, 그 차이가 콩팥의 미래를 갈라놓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의 핵심은 하나예요. 좋은 음식도 내 몸 상태에 맞지 않는 방식으로 드시면 독이 됩니다. 블루베리가 문제가 아니에요. 방법이 문제였던 거예요. 콩팥은 한번 손상되면 되돌리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투석 환자분들을 옆에서 오래 봐온 저로서는 이 말을 가볍게 드릴 수가 없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채널은 앞으로도 여러분의 콩팥을 지키는 정확하고 실용적인 정보를 계속 전해드릴 것입니다. 구독은 단순한 버튼 하나가 아닙니다. 앞으로도 이런 정보를 놓치지 않겠다는 여러분 자신과의 약속입니다. 매일 아침 채소 주스나 건강 음식을 열심히 챙겨 드시는 부모님이나 가까운 어르신이 계십니까? 오늘 저녁 이 영상을 한 번만 보내드십시오. 좋은 의도로 드시던 음식이 콩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분이 꼭 아셔야 할 내용입니다. 그분의 콩팥을 지키는 가장 쉬운 선물이 될 것입니다.